2015년 한 회사가 삼성에서 방산 계열사 하나를 넘겨받습니다. 그때 그 회사의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96억 원, 적자였습니다. 업계 분위기는 더 차가웠어요. 방산은 돈이 안 된다는 말이 거의 상식처럼 굳어있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 결정을 비웃음에 가까운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자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그 회사는 매출 26조 원, 영업이익 3조 원을 찍습니다. 3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를 갈아치웠고 그 회사가 속한 그룹의 시가총액은 1년 만에 42조 원에서 150조 원으로 뛰었습니다. 3배 반입니다. 숫자만 보면 마치 차트가 역주행할 때처럼요. 하지만 이건 운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한 방향으로 쌓인 기술과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한국 재벌 70년 역사에서도 이런 속도는 보기 드뭅니다. 단순히 한 기업이 잘 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사일과 군함, 우주 발사체, 에너지, 지금 세계에서 돈이 가장 빠르게 몰리는 산업들이 어떤 논리로 움직이는지 한 번에 읽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이름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이고 그 뿌리가 한화라는 그룹입니다. 오늘은 그 뿌리부터 지금의 폭발적인 성장까지를 한 줄로 이어보겠습니다. 시작은 2015년보다 훨씬 앞입니다. 1952년 한국전쟁 한복판의 부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30살 청년이 회사를 하나 세웁니다. 말 그대로 화약을 만드는 회사였고 전쟁 직후 한국에서 화약은 광산을 깨고 터널을 뚫고 도로를 놓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자였습니다. 그 회사는 한국 최초로 다이너마이트 국산화에 성공합니다. 전후 복구의 시간에 기술 하나가 생존이 되던 시대였죠. 그 회사는 오래도록 한국화약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해외로 나가려 하자 예상치 못한 벽을 만납니다. 영어로 직역하면 코리아 폭발물이 되어버렸고 해외 바이어들이 그 이름을 보고 테러 단체로 오해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내부의 경영권 분쟁이 겹치면서 1993년 그룹은 이미지를 새로 짜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꿉니다. 한화, 한국의 분리라는 뜻으로요. 불을 다루는 기술은 때로 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화약을 정밀하게 다루는 기술은 곧장 탄약으로 이어집니다. 탄약은 포탄으로, 포탄은 로켓으로 확장됩니다. 이 경로가 한화의 운명을 바꿉니다. 한국화약은 1972년 방위산업에 진출하고 1974년 정부로부터 정식 방산업체로 지정됩니다. 폭약 공장이 무기를 만드는 회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1981년 창업주는 세상을 떠나고 29의 젊은 2세 경영인이 뒤를 잇습니다. 이 지점부터 한화의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를 도박이라 부르지만 그들은 늘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렸을 때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들어갑니다. 첫 장면이 1982년입니다. 제2차 석유 파동으로 화학 경기가 바닥이던 때 임원들이 전원 반대했는데도 화학회사를 인수합니다. 결과는 숫자로 남습니다. 매출이 7,300억 원에서 2년 만에 2조 1,500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거의 3배입니다. 그 한 번의 결단으로 한화는 10대 그룹에 올라섭니다. 그 뒤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누적 손실이 2조 3천억 원에 달하던 생명보험사를 품고 결국 연간 5천억 원대 이익을 내는 회사로 바꿉니다. 파산한 독일 태양광 기업을 인수해 글로벌 플레이어로 다시 세웁니다. 매번 왜 저걸 사냐는 말을 들었고 매번 결과로 대답합니다. 이 패턴을 기억하면 2015년의 장면이 갑자기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방산이 비리로 바닥이던 시절 삼성이 더는 우리 사업이 아니다라며 내놓은 적자 회사를 한화가 집어든 이유 말입니다. 2015년 삼성의 방산 부문이 한화로 넘어옵니다.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같은 자산을 통째로 가져와 한화테크윈, 한화시스템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2018년 이름을 한 번 더 바꿉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이름은 앞으로 세계 방산 시장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데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화를 설명하려면 인수보다 더 앞선 내부의 선택을 봐야 합니다. 시간을 2000년대 초반으로 되감아 보죠. 당시 국방부가 차기 군단급 화력 무기 확보를 예고합니다.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사올지 국내에서 직접 만들지 결정을 못하던 때였죠. 그때 한화 내부에서 자체 개발을 검토합니다. 다연장 로켓, 여러 발의 로켓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무기 체계입니다.
경영진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다연장 로켓을 주도적으로 개발한 적이 없었고 실패하면 수백억 원이 그대로 증발할 수 있었으니까요. 합리적인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세 경영인이 한마디를 합니다. 실패해도 좋다. 자주 국방을 위한 기술은 남을 것이다. 그 한마디로 프로젝트는 시작됩니다. 해외 도입에만 의존하면 자주 국방이 멀어진다. 그러니 기술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라. 그게 핵심 지시였다고 합니다. 약 5년의 개발 끝에 2013년 체계 개발이 완료되고 2014년 군 시험 평가를 통과합니다. 한국 방산 역사 최초의 업체 주도 개발 무기 체계가 탄생합니다. 이름은 천무입니다. 로켓의 연기가 하늘을 뒤덮는다는 뜻처럼 이 무기는 이름값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세계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연장 로켓 시장의 세계 1위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었습니다. 하이마스와 MMLRS로 점유율 50% 이상을 쥐고 있던 시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전차를 무너뜨리던 영상, 그 상징이 하이마스였죠. 그런데 천무가 그 하이마스를 정면으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비교는 단순합니다. 하이마스는 사거리 70km 로켓을 최대 6발 쏠 수 있습니다. 천무는 사거리 80km 로켓을 최대 12발 쏩니다. 화력이 2배입니다. 여기에 160km급 8발, 290km급도 장전할 수 있고 사거리 500km를 넘기는 신형 모델까지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가격입니다. 하이마스 한 대가 약 80억 원 이상, 천무는 30억 원대입니다. 화력은 2배인데 가격은 절반도 안 됩니다. 게다가 납기가 빠릅니다. 이 무기가 왜 지금 터졌는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과 나토 국가들이 앞다퉈 무기를 사들이면서 다연장 로켓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문이 너무 몰려 대기줄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들 입장에서는 당장 필요한 무기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 틈으로 천무가 들어옵니다. 더 센 화력, 더 싼 가격, 더 빠른 인도. 전쟁의 그늘에 있는 국가라면 망설일 이유가 줄어듭니다. 결과는 계약서로 찍힙니다. 2025년 12월 에스토니아와 4,400억 원 수출 계약이 나옵니다. 천무 6대와 세 종류의 유도 미사일을 공급하는 딜입니다. 같은 달 폴란드와 5조 6천억 원 규모의 3차 계약이 체결됩니다. 폴란드는 2022년부터 천무를 사들이기 시작했고 1차 5조 3천억 원, 2차 2조 2천억 원, 3차 5조 6천억 원으로 한 나라에서만 누적 13조 원어치가 팔립니다. 13조 원은 웬만한 대기업 시가총액 하나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말 노르웨이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미국 하이마스, 유럽 업체의 유로스까지 검토한 끝에 한화의 천무를 선택합니다. 1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노르웨이는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댄 나토 회원국입니다. 안보가 걸린 선택에서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고른 겁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우리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했고 인도 시점도 가장 빨랐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야당이 유럽산 무기를 주장했지만 정부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비현실적이라고 선을 긋고 의회 표결도 통과합니다. 실패해도 좋다던 한마디가 20년 뒤에는 이런 결론으로 돌아옵니다. 천무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는 이미 검증된 베스트셀러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52%, 누적 수출액 13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팔리는 자주포의 절반 이상이 한화 제품이라는 뜻이죠. 장갑차 시장에서는 독일 라인메탈을 제치고 레드백 장갑차 129대를 수주합니다. 규모는 3조 1,500억 원입니다. 자주포와 로켓, 장갑차까지 지상전의 핵심 무기를 한 회사가 한 줄로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순위가 움직입니다. 한화의 세계 방산 순위는 2022년 42위에서 2024년 21위로 뛰었습니다. 2년 만에 20계단입니다. 목표는 2030년 글로벌 톱10. 지금의 속도만 보면 그 숫자가 허황된 장식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서 끝이면 그냥 방산 성공기로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한화의 방향은 하늘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다로 내려갑니다. 시간을 2008년으로 돌려보죠. 이세 경영인에게 오래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선업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전에 6조 3천억 원을 걸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며 자금줄이 막히고
인수는 무산됩니다. 업계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은 시간을 믿습니다. 정확히 15년 뒤인 2023년 3세대 경영인이 대우조선해양을 끌어안습니다. 한화오션의 탄생입니다. 아버지가 놓친 공을 아들이 15년 만에 골대에 넣은 장면처럼요. 이 3세대 경영인은 하버드대 정치학과를 졸업했고 공군 통역 장교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 같은 국제 무대에서 직접 뛰며 미국과 유럽 네트워크를 쌓아온 사람이라는 평가도 붙습니다. 화려한 말 대신 데이터와 논리로 설득한다는 평이 따라다니고요. 대우조선해양은 한때 존폐 위기까지 몰렸던 회사였습니다. 공적 자금이 수조 원 투입됐고 매각이 번번이 실패한 애물단지로 불렸죠. 한화가 인수한 뒤 바로 체질 개선에 들어갑니다.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를 늘리고 생산 효율화를 밀어붙입니다. 인수 전부터 쌓여있던 고부가 수주 물량과 한화식 경영 효율화가 맞물리면서 인수 반년 만인 2023년 3분기에 흑자 전환합니다. 시장도 예상 못한 속도였습니다. 2025년 성적표는 더 선명합니다. 영업이익 1조 1천억 원,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뛰었다고 합니다. 7년 만에 영업이익 1조 원 클럽에 다시 들어간 겁니다. 공적 자금이 수조 원 들어갔던 조선소가 인수 2년 만에 돈을 벌어오는 효자로 바뀐 셈이죠. 여기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남들이 어렵다고 고개를 젓던 것을 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반전은 한 번 더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한화그룹은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했고 여기에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왜 미국 조선소냐고요? 미국에는 마스가로 불리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키우겠다는 구상인데 문제는 미국의 제대로 된 상선 건조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군함은 만들지만 민간 선박을 대량으로 만드는 인프라와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사의 도움이 필요해졌고 한화가 그 흐름의 앞줄로 나간 겁니다. 국내 조선사 중 처음으로 미국 현지 조선소를 확보했고 지금도 추가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가장 큰 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입니다. 규모는 60조 원, 3,000톤급 잠수함을 최대 12척 건조하고 30년간 유지보수까지 포함하는 역대급 사업입니다. 한화오션은 독일과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고 캐나다 현지 조선소와 업무 협약을 맺으며 본격적으로 판에 들어갑니다. 최고 경영진이 직접 캐나다 총리에게 시설을 설명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미사일은 하늘로 날아가고 배는 바다로 나갑니다. 그런데 한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높은 곳을 봅니다. 우주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체계종합 기업입니다. 누리호의 심장인 액체 로켓 엔진을 만들고 조립부터 발사까지를 총괄하는 곳이 한화입니다. 2025년 7월 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누리호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2025년 11월에는 한화가 처음으로 주관한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합니다. 위성 13기를 우주로 보냅니다. 폭약을 만들던 회사가 이제 우주로 로켓을 쏘는 장면입니다. 70년 전 다이너마이트로 시작된 기술의 줄기가 발사체 엔진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그 세 개의 엔진을 한꺼번에 꺼내놓는 무대가 열립니다.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세계 방산 전시회 WDS 2026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한화오션이 총 677제곱미터 규모의 통합 부스를 꾸리고 육해공과 우주 전 영역의 무기체계를 펼쳐 보입니다. 미사일과 군함, 로켓, AI 무인체계, 정밀 유도 무기까지 방산과 조선, 우주, 세 개의 엔진이 동시에 불을 뿜는 그림입니다. 숫자는 그 불꽃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2018년 한화그룹 시가총액은 12조 원이었습니다. 10대 그룹 가운데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빠진 그룹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말 42조 원, 2025년 6월 100조 원 돌파, 그리고 2026년 1월에는 150조 원을 넘깁니다. 1년 남짓한 시간에 3배 이상. 그룹 전체로 보면 2025년 매출 74조 7천억 원, 영업이익 4조 1천억 원, 전년 대비 72% 증가입니다. 이런 속도는 전례가 드뭅니다. 이 흐름을 만든 건 결국 하나의 패턴입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 들어가서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것. 석유파동 때 화학을,
비리가 터진 방산을, 존폐 위기의 조선소를. 매번 같은 방식이었고 매번 결과는 숫자로 돌아왔습니다. 1952년 부산의 작은 화약 공장에서 시작한 회사가 방사는 돈이 안 된다며 비웃음을 받던 회사가 경영진 전원이 반대한 무기 개발을 실패해도 좋다는 말로 밀어붙였던 회사가 지금은 세계 시장에서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지상 방산 수주 잔고는 37조 2천억 원입니다. 이미 확보된 계약만으로 향후 4년에서 5년치 일감이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60조 원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미국 조선 프로젝트, 중동과 아시아 신규 시장 공략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팔린 천무와 K9은 1세대이고 그 다음 세대가 이미 올라오고 있습니다. 2025년 공개된 천무 3.0은 AI가 스스로 표적을 탐지하고 식별하며 타격 우선순위까지 정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전장을 읽는 속도를 기계가 대신 끌어올리는 무기입니다. K9 자주포의 다음 버전인 K9A3은 세계 최초 유무인 복합 자주포로 무인 운용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번 사우디 전시회에서는 AI가 스스로 배회하다 목표를 찾아 타격하는 배회형 정밀 유도 무기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목표는 2030년까지 AI 기반 완전 자율 전투 체계를 구축하는 것. 지금의 실적은 결론이 아니라 다음 장의 입구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026년 1월 한화는 그룹 구조 자체를 바꿉니다. 인적 분할을 단행합니다. 그동안 한화는 방산도 하고 보험도 하고 태양광도 하고 백화점도 하는 형태였고 시장에서는 이를 복합기업 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니 정체성이 흐려지고 그래서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깎인다는 논리였죠. 한화는 그 연결을 끊어냅니다. 방산과 에너지 중심의 존속법인, 소비재와 로봇 중심의 신설법인으로 나눕니다. 3세대 경영인이 방산과 에너지 쪽을 이끌게 되면서 한 대가 세우고 두 대가 키운 그룹을 세 번째 세대가 구조까지 다시 짜는 장면이 됩니다. 2015년, 그때 웃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1952년 부산의 작은 화약 공장에서 시작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던 회사가 지금 우주로 로켓을 쏘고 있습니다. 다음 10년은 또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을까요? 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공포 속에서 선택하고 기술로 시간을 견디고 결국 숫자로 증명하는 것. 이제 그 다음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